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적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8% 폭락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독일과 중국과 매출 급감의 진실까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 이상 조짐이 나타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매그니피센트 7 주식만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전형적으로 어제와 유사하고 최근의 흐름을 다 같이 괴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마소부터 볼까요? 1.51% 빠졌습니다. 그리고 애플 0.02 빠졌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2.80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어제 한 4, 5% 빠졌다가 오늘 또 이어서 2.80 빠지면서 어제 오늘 이어가지고 한 7, 8%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은 뭐 계속 빠지다가 오늘 0.04 의미 없는 숫자고요. 그리고 구글 2.11 빠졌습니다. 평소보다 빠졌죠, 많이. 그리고 메타도 1.59 빠졌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계속해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가 오늘 많이 빠졌죠. 8.39% 빠졌습니다. 자, 어저께는 팔란티어가 10% 가까이 빠지고 오늘은 테슬라가 8%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둘 다 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 많이 오른 주식에다가 여기에 공매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들이 없지 않습니다. 자, 테슬라가 오늘 빠진 것은요. 자, 중국과 독일 얘기가 주된 얘기거든요. 이따가 테슬라 소식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그걸 분명히 파악해야 여러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붙잡고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을 보면요. M7 주식을 주변으로 보세요. 오른쪽, 아래쪽을 보게 되면, 자, 뭐 상승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그 물가 상승 압박,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해서, 이 어떤 좀 힘이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에 강한 주식들이 좀 선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금 흐름 좋고, 그리고 가격 오름폭이 좋고, 물가도 오를 수 있잖아요. 워마트, 뭐, 커스코,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저희 아내가 이제 커스코 다녀왔는데 확실히 많이 올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요즘 제가 장을 많이 안 보다 보니까 물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무래도 무리인데 한번 제가 장을 보러 한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좀 더 느낄 수 있거든요. 피부로. 자,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그런 이 인플레 강한 주식들이 좋고요. 이게 지금 이제 그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하고 뭐 안 할 줄 알았더니 그냥 여전히 간다.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물가 압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근데 여러분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또 과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도 그냥 이런 때가 오는 거구나. 이렇게 나스닥이 좀 안 좋죠. 이게 전반적으로 이 금리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고 금리가 안 내릴 것 같으면요. 지금까지 높은 금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성장주들에게 데미지를 주죠.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보시고 계시면 또 이렇게 하다가도요. 봄날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이렇게 마음 너무 쓸 필요 없어요. 지금 뭐 주가가 무너지면 마음이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장기 투자 절대 못 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루시드 소식 보겠습니다. 자, 루시드는 옛날에 테슬라 킬러, 테슬라의 넥스트 테슬라라 불리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했던 기업이죠. 루시드. 자, 그런데 이 루시드의 CEO가 스텝스 다운 한다는 소식이 오늘 알려졌습니다. 자, 굉장히 여전히 루시드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미국에도 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금 놀래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시드 CEO가 왜 스텝다운 할까? 왜 물러났을까? 그 배경들이 궁금한데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알리면서 회사 측에서는요, 올해는 아마 생산이 2배 이상 늘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핑크빛으로 하라고 보시면요. 자, 생산이 올해 어느 정도 늘 거냐? 2만 대 정도가 생산되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좀 궁색하죠. 그러니까 CEO가 스텝다운 하는데 우리가 올해 생산은 더 느릴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요. 결국 지금 CEO가 그만둘 때 CEO 그만두는 얘기를 할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 회사 전체에 여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걸 지금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왜냐면요. 실제 지금 지난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거 작년 한 해를 보게 되면요. 전체 손실이 net loss가 무려 636만 밀리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억 3천만 달러 거의 1조에 가까워요. 환율로 따지면요.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이게 센트로 따지면 주가당 22센트의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줄질 않아요. 이 회사가 오랫동안 지금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생산도 그렇고 또 특히 이제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딜리버리가 중요하죠.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 잘 안 됐죠. 돈은 엄청나게 쏟아부었죠. 특히 이제 사우디에 뒤에 뒷배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많은 투자를 해왔단 말이죠. 개인 투자들이. 근데 CEO가 돌연 사임을 해버리니까 자, 이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일단 언론에 알려진 것만 놓고 보면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했지만 이 피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자, 피터 로린슨이 12년간 여기서 일을 했거든요. 12년 동안 일했는데 자동차는 잘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손실이고 매출이 늘지 않고 이 소위 생산도 그냥 계속해서 생산이라는 건 인도 판매가 잘 돼야지 또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차를 잘 만들면 뭐합니까? 안 팔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중요한 거고요. 또 마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뭐 그리고 또 이 경쟁 이 차의 또 소프트웨어랄지 이런 경쟁력에 있어서 이 뭐 테슬라랑 비교했을 때 예, 테슬라보다 낫다라는 평가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을 쏟아부었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니까 마냥 투자들이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우디도 그렇고 뭐 국부펀드가 아무리 후원한다 그러더라도요. 뭔가 이게 미래가 보이고 뚫고 나갈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미적미적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피터 이 롤린슨도 CEO가 12년을 일했고 본인이 매일매일 자신을 갈아 넣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인이 정말 헌신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본인은 뭐 주식도 안 팔았고 중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it is time to step aside, pass the baton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물러나고 바톤을 후임자에게 물려주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언론들이 캐물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왜 그만두냐? 근데 그 구체적인 얘기에 대해서는요, 함구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나올 텐데, 근데 지금 이 부분은요, 대체적으로 뭐냐면은 결국 기업을 10년을 넘게 이끌었는데, 아직도 플러스가 전환되지 않고 아직도 뭔가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2, 3년 뒤에는 이제 플러스로 전환된다. 부터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리비안 보세요. 리비안은 훨씬 더 지금 올해 그래도 좀 이제는 전체는 아니어도 뭔가 플러스가 보이는 그 가능성들이 보이잖아요. 리비안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압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쟁사들이 자기보다 잘하면 테슬라가 아니고요. 테슬라는 넘사벽인 거고 리비안 같은 자기들하고 경쟁해야 될 회사들이 오히려 지금 더 잘하고 있는 거 보면서 굉장히 푸시가 있는 거죠. 이건 CEO의 역량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12년을 했는데 이 정도다? 이거는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적어도 10년을 하면요. 그 플랜을 잡고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능력 부재. 그냥 이 사람은 자동차 만드는 데만 집중하지 전체적으로 회사를 플러스로 전환시키고 회사를 도약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후임자가 들어서긴 했는데 루시드의 미래가 굉장히 암울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루시드도 또 다른 파산의 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지금 현재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시드 투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과거부터 오랫동안 얘기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 투자할 거면 그냥 테슬라 하나면 충분하다. 뭐 전기차 분야에서 1등을 투자해야 되는 거지 뭐 2등, 3등은 의미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지금 러시아 전쟁이 지금 뭐 미국이 개입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여러 언론들이 이제 크렘린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대변인에게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면서 어떻게 돼가고 있냐. 자, 미국 입장 말고 러시아 입장을 직접 질문하는 그런 이 날이기도 했는데요. 자, 러시아 쪽에서 기자들과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양국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동안 badly damaged during the previous Biden administ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adly damaged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 정말 심각하게 데미지가 있었는데 양국 간에요. 도무지 회복할 기미가 안 보였죠. 근데 이제는 보니까 뭔가 회복이 보인다. 이런 이제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가 들어서니까 확실히 뭔가 이제 러시아 얘기도 집중적으로 들어주고 좋은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there's no sign of slowdown이라고 합니다. 자, 양국 관계에 지금 그 어떤 뭐 대화가 계속 되고 있는데 뭔가 슬로우다운 하거나 뭔가 뒤처지는 그런 건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고위급에서 굉장히 실무적인 현재 모임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더 이제 실무 모임들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그동안 굉장한 위기였던 양국 관계가 이제는 긍정적으로 뭔가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It is the beginning. It is the beginning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러시아는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좋아하는 소위 국익에 도움이 되는 좋은 조건을 또 제시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광물 같은 거. 그게 이제 히토류 관련된 거거든요. 야, 우리도 히토류 니네가 미국이 개발할 수 있게끔, 니네가 50% 먹고 우리가 50% 가져가게끔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솔깃하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알려진 바로는 트럼프가 제안하는 건요. 이제 우크라이나 땅 차지한 거 있죠. 우크라이나 땅 지금 차지했는데 그게 전체 5분의 1을 차지했거든요. 자, 그 지역이 공업지대고 히토류도 많이 묻혀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 입장에서는요, 러시아가 그 자기들이 차지한 땅에서 히토류 개발을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져간다 이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땡큐죠. 히토류는 중국이 거의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올 수 있다? 그것도 러시아가 지배한 땅에 거의 무주공산이죠. 거기서 그냥 막 땅 파서 돈을 그냥 긁어 모으는 그런 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죠. 우크라이나도 이제 미국에게 다 내줄 판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니네가 절반 뭐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협상에 이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조건을 내걸긴 걸었어요. 평화를 담보하라. 뭐 나토 가입한다니까 나토는 러시아가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의 강대국, 힘의 논리. 결국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요, 약육강식이에요. 버려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하찮은 존재로 전락해요. 이거 보세요. 주인공, 당사자는 우크라이나인데 아예 여기에 지금 편입되지도 못하고 있죠. 이게 비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동맹 이런 거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관계 적당히 잘 지내면 되는 거고요. 자기 나라, 자기 거는 자기가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국의 힘을 뭐 경제랄지 군사랄지 강하게 있지 않으면요. 이렇게 나중에 전체 열강, 전 세계의 이런 힘의 논리가 작동될 때는요. 완전 배제가 돼요. 그 힘 있는 러시아, 지금 미국이 둘이가 결정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미래를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투자자 관점에서, 자, 우리가 역사 강의는 아니잖아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금 정말 현재 전쟁이 빠르게 지금 종결시키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테슬라 주가가 8% 이상 폭락을 했죠. 자, 어제는 팔란티어가 10% 이상 폭락하더니, 오늘 테슬라가 난데없이 갑자기 또 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지금 어제,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힘없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흐름 속에서 지금 테슬라가 좀 더 많이 흘러내렸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테슬라가 오늘
오늘 8% 이상 폭락을 했는가? 자, 그건요, 중요한 것은 몇 가지가 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데미지를 입은 건요, 유럽에서의 매출이 폭락했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에서의 매출이 폭락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그리고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이번 1월 달 유럽에서 판매 데이터입니다. 테슬라 sales growth craters in Europe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테슬라의 매출이 그냥 폭락을 했다.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 이 얘기거든요. 자, 지금 1월 달 데이터예요. 자, 1월 달 데이터 보니까 유럽에서 테슬라 맨 위에 있죠. 빨간색으로 된 거. 마이너스 46.2%입니다. 자, 40%대에 지금 빠졌습니다. 현재 종합되어진 거 다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나머지는 미쓰비시, 뭐 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뭐 포드도 있고, 제규어, 뭐 닛산, 도요타까지 쭉쭉 이렇게 내려간 것들이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 지금 그 유럽에서의 매출이 왜 떨어졌을까? 지금 뭐 사람들이 구체적인 분석은 이 기자들이 내놓지도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테슬라에 관심 없고 그냥 이 기자들은요. 기사를 일단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잡을 만한 기사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겉만 훑고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도 보면 뭐 테슬라의 소위 리콜 있지 않습니까? 리콜 37만 대 있었다 그러는데 특히 로이터가 그러죠. 공부를 안 해요. 아니면 악의적이건 둘 중에 하나겠죠. 악의적으로 일부러 그냥 너 죽어봐라 이거거든요. 주가를 떨어뜨리겠다는 거. 근데 로이터에서 리콜할 때 그것만 딱 얘기 써놔요. 타이틀에다가 리콜. 그리고 구체적으로 밑에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근데 결국 그게 OTA 방식으로 그 기사가 나오는 시점에 벌써 다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면 고쳐지는 문제인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리콜 37만 대, 40만 대 이러니까 이거는 또 과거처럼 포드나 GM처럼 주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악의적이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겠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테슬라 유럽에서 매출이 40% 이상 떨어졌다 이러면요. 자, 그걸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떨어졌지? 정말 유럽 사람들이 관심이 없나? 테슬라 인기가 갑자기 사라졌나?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지, 1월 달에? 보통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안 좋다 그래도요, 이전에 너무 좋았는데 바로 1월 달에 안 좋아지는 게 그런 계산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자꾸 다른 데서 찾고 있어요. 뭐 머스크가 정치에 개입해서 그렇다, 뭐 어떻다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문제들은요 과거에도 보게 되면 되게 지엽적이에요. 그냥 뭐 어떤 되게 정치적 신념이 있는 사람들 일부들이 그렇게 하지.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도 옛날에 지역 감정이 있었잖아요. 뭐 좌우 감정이 뭐 우리가 전라도와 경상도가 있으면 경상도는 롯데 음식만 먹고 롯데 것만 물건을 사요. 혜태 음식은 안 사려고 해요. 혜태가 광주 뭐 전라도 쪽에 있다고 해서. 근데 그게 과거나 그렇지 지금 여러분 그렇나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수준에서 내가 부산에 뭐 경상도 대구 살고 있다고 해서 혜태 과자를 안 먹나요? 안 그렇잖아요. 광주나 전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롯데건 그게 내가 여기 산다고 해서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지역 감정을 붙인다? 그거 다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 함몰된 사람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요, 수준들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든 이거도요, 지금 뭐 정치적 이슈 때문에 뭐 이거가 영향받는 건요, 되게 미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과대 해석이에요. 그건 정치적으로 머스크를 어찌됐건 공격하기 위한 과한, 특히 이제 공매도들, 테슬라 택가들 있죠. 과한 해석들이 더 붙여지는 것 뿐입니다. 어찌됐건 유럽에서 폭락한 이유, 이따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데이터입니다. 중국 쪽도 뚝 떨어졌거든요, 매출이요. 유럽만 떨어진 게 아니고요. 중국도 지금 매출이 뚝 떨어졌는데, 아래쪽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요. 몇 대를 신고했냐, 이번 주에. 보통 매주 나오지 않습니까? 매주 신고되는 게 지금 저조하잖아요. 이번에 6,900대예요. 자, 보통 한 15,000 정도 넘어가야, that's not bad. 괜찮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일단 보라색 선 있죠? 보라색 라인이 25년도 1분기입니다. 올해 1분기거든요. 자, 근데 보십시오. 처음에는 뭐 비슷하게 괜찮게 출발했어요.
근데 4주차 지나고 나서 보세요.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까지 보게 되면 최근에 거의 한 달 동안 보면 어때요? 1800대, 6200대, 7500대, 6900대 오늘 이처럼 만 대를 못 넘어가고 계속 이렇게 미적미적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뚝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1월달하고 지금 2월달 가고 있는데 1월달 지금 데이터가 어쨌든 그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국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요, 쿼터 바이 쿼터 보면요, 지난 쿼터 대비 이번 쿼터 현재요, 지난 4분기죠. 대비 43.2%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테슬라가 지금 좀 전에 1월 달 거 보니까 40%대에 빠지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근데 중국도 40%대가 빠지고 있어요. 뭔가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정치랑 상관없어요. 지금 트럼프가 뭐 저쪽에 그러니까 머스크가 트럼프에 붙건 뭐 바이든에 붙건 어차피 둘 다가 중국 때렸잖아요.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머스크를 어떻게든 잘 좀 활용해서 미국과 관계를 잘 만들어 볼까 그 생각만 있지 지금 뭐 유럽처럼 여러분 정치적 영향력을 막 찾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큰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보십시오. 중국에서 뚝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지난 분기 대비 43% 빠졌고 1년 연간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11.9%나 저조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 이건요,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차 문제라는 거예요. 새로운 차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 부분을 기자들도 그렇고 테슬라들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해 자세하게 안 들여다봐요. 왜냐? 귀찮기도 하고 또 뭐 이 정보력의 한계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친절하게 이걸 다 분석해 드리고 있는 건데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뭐 유럽도 빠지고 빠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무서워서 막 내다 파는 거죠. 빨리 손절했어야 됐는데 막 또 욕하고 내가 괜히 갖고 있었다. 괜히 내 테슬라 붙잡았다. 내가 사기만 하면 이렇게 떨어진다.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 또 막 400달러대 붙잡은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이거 뭐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사람들이 막 손을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요. 오히려 지금은 완전 줍줍 찬스인 거예요. 이렇게 기회가 오나? 지금 400달러대에 여러분들이 혹이 300달러 초반, 200달러까지 오기를 온다면 좋겠다 그랬는데 다시는 안 오겠죠. 이런 생각 했는데 정작 오니까 못 사거든요. 오히려 욕만 하고 그냥 난 팔고 난 주식 안 할래 이렇게 떠나버리거든요. 자, 우리 그렇다면 왜 중국과 유럽에서 떨어지는지 자, 중국 자세한 내용들 보면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국과 독일에서 매출이 40%대로 뚝 떨어졌을까? 이 1월달 그리고 2월달 사이에 지금 이 1분기 때 왜 이렇게 저조할까? 40%대까지 갑자기 떨어질 이유가 있을까?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유는 너무나도 명쾌해요. 사실은 모든 것이 정상적인데 지금 이렇게 뚝 떨어진 이유는요. 딴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새로운 모델 Y가 출시되면서 그 전환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계속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매출이랄지 어떤 생산대 수, 판매대 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미를 많이 둘 필요 없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에도 아예 자세하게 차트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충분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아래쪽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초록색 있죠? 초록색 선은 이게 모델 3 판매 숫자고요. 노란색 있죠? 오렌지 컬러. 이게 이제 모델 Y예요. 그러니까 모델 Y가 항상 많이 팔리죠. 그리고 모델 3가 그 다음에 이제 팔리는데 둘 다가 그냥 항상 꾸준하게 다 팔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배달될 때 있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보내잖아요. 유럽에서 모델 3가 생산 안 되니까 초반부에 중국에서 생산되어진 모델 3를 이제 유럽으로 보내기 때문에 또 중국에서의 매출이 좀 이제 줄어들기도 하고 유럽은 모델 3가 좀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또 어찌됐든 그런 걸 지금 보시는데 자, 일단 아래쪽에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보세요. 자, 오른쪽 거 아래쪽에 보시면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게 되면 자, 초록색이 올라와 있죠. 초록색이 모델 3거든요. 근데 오렌지 컬러, 노란색 그 오렌지 컬러 보세요. 지금 이거는 아예 없죠. 지금 이번 주에는 모델 Y 판매가 아예 없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그 검정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모델 Y 판매도 굉장히 저조하죠. 다른 때에 비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냐면요. 최근 이 소위 한 달, 뭐 두 달 어간 사이에 모델 Y가 새로운 업그레이드 된 것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중국도 사실은 구형으로 살 사람도 있겠지만 다들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모델 Y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거. 이게 가장 많이, 사실 모델 Y가 잘 팔리는데 베스트셀링 카인데 지금 다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정보에 느려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델 Y를 사겠죠. 급한 사람들은. 근데 지금 보시면요. 오렌지 컬러로 된 거 역대급으로 낮게 떨어져 있죠. 계속해서 낮아요. 안 팔려요. 왜냐? 새로운 모델 Y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5주 안에 막 20만 대씩 주문이 들어오고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모델 Y가요. 근데 다행인 것은 지금 내일부터 모델 Y 이제 딜리버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야 딜리버리를 시작한다고요. 중국도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당연히 지금 당분간은 매출이 저조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구형은 안 산다고요. 그러니까 구형은 뭐예요? 그냥 떨이하듯이 디스카운트 해주고 그래서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재고가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됐고 새로운 모델 Y를 파는 그 트랜지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델 Y 매출이 평소와는 다르잖아요. 뚝 떨어져 있으니까 전체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된 이유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는 뭐냐면 모델 3도 빈약하지 않았냐 그러는데 자, 모델 3는 항상 전반부에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올해 1월 달도 시작했을 때 전반부에 좀 약해요. 이 왜요? 지금 유럽에도 모델 Y가 약하다 보니까 빨리 모델 3라도 많이 보내야겠죠. 보통 초반에 한 6주, 7주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니까. 근데 설날 딱 지나고 중국의 뉴 이어 이 설날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번 주에 12주 동안에서 가장 높은 데이터를 찍었다고 합니다. 역대급을 모델 3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로 봐도 나오잖아요. 맨 오른쪽 끝에 초록색이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가장 높은 숫자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테슬라 자체가 안 팔리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테슬라의 머스크가 정치적 개입 때문에 안 팔렸다 그러면 계속 모델 3도 안 팔려야 돼요. 모델 Y는 지금 전환점에 있으니까 안 팔리지만요. 근데 모델 3가 12주 최고치를 찍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모델 Y가 역대급으로 낮았는데 새로운 것 때문인데 자, 지금 여러분 이걸 또다시 이해하려면요. 지난 9월 달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난 9월 달에 모델 3가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된 모델 3가 중국에 9월 달에 판매될 때 한번 보세요. 그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에요. 파란색으로. 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은 초록색이 없어진 곳이 보이시죠? 아예 초록색이 없어요. 그냥 모델 Y 노란색만, 오렌지 컬러만 있잖아요. 자, 이게 왜 모델 3가 갑자기 그냥 정상적이다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새로운 모델 3가 나온다는 소문이 쫙 돌아버리니까 요즘 SNS가 발달돼서요. 이게 나온다 그러면 지금 영향을 바로바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3 판매가 지금 아예 없는 구간이 보이지 않습니까? 9월달, 10월달, 한 4, 5주, 6주,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사이가 거의 비어 있어요. 저조하죠. 근데 이게 이제 모델 3가 새롭게 나오니까 그때부터 매출이 쭉쭉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모델 3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 3보다 오히려 모델 Y가 계속 더 팔리면서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에 안 팔리는 현상. 그 중간에 뉴 모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 딜리버리 되려면 주문량은 밀려있고 계속 늘어나는 거죠. 바로 그 현상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모델 Y 노란색이 지금 아예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일부터 이제 딜리버리가 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생산해서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there's nothing wrong with the sales in China. 테슬라의 지금 유럽 판매, 중국 판매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이 분석 그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들도요. 실제로 지금 문제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델 3가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늘 베스트셀링 모델 Y가 갑자기 떨어지는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자꾸 언론들이랑 공매도들은 다른 것으로 부추겨요. 테슬라 판매가 끝났다. 그런 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막 그냥 이 조회수 끌기 좋잖아요. 레거시 미디어도 그렇다고요. 근데 제발 테슬라만큼은 우리 테슬라 전문가들만큼은 안 그래야 된다고요. 왜 흔들려야 돼요? 왜 바보같이 흔들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주가 떨어지는 건요.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
너무 땡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참 좋은 찬스거든요. 그래서 내일 장이 열리게 되면요, 정말 또 조금 더 떨어져주면 너무 땡큐겠죠. 200대 붕괴되면 그때는요, 다 쓸어 담아 버려야겠죠. 오히려. 이때 이렇게 200대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돈나무로 나가 또 쓸어 담으러 들어올 거예요. 쭉 쓸어 담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매수를 해둬야 돼요. 떨어질 때쯤에. 뭐 바닥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무릎까지 내려면 더 사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추가 매수하기 정말 좋은 타이밍인 거죠.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중국의 자율주행이 이제 가미됐어요. 이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사람들이요, 자율주행 때문에 더 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하늘이 주는 기회가 왔는데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그리고 욕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늘 그런 거지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떨어진 거 비하면 이 정도면요, 굉장히 점잖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최근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 팩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현명하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는 그 배경, 그 독일에서 매출 급감, 그리고 중국에서도의 40%대의 급감, 매출이 급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 드렸는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역시 이 장기 투자라는 게 참 어려운가 봅니다. 사실 제가 제 채널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장기 투자를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여전히 또 이 최근에 400불대에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멘탈이 흔들리면서 막 100불씩 떨어지니까 이 못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막 여러분들이 급한 돈을 땡겨서 하게 되면요, 이런데 마음이 쫄려서 못 해요. 장기 투자를 못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돈이 여윳돈을 가지고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막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돈을 집어넣기도 하고, 뭐 단기간에 돈을 벌려고요. 그렇게 하면은 주식으로 오래 장기 투자를 못 해요. 왜냐면 마음이 급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도 꼭 부동산 투자처럼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요, 사실은 다 돈을 크게 벌거든요. 근데 이 주식 투자만큼은 자꾸만 뭔가 숫자가 오르락내리게 보이니까 막 손가락에 클릭이 들어가죠. 팔아서 빨리 내가 돈을 더 잃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떨어질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왜 주식이 떨어질 때만 그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버티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요, 그냥 다 올라갑니다. 뭐 지금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팝니까? 안 팔잖아요. 뭐 정말 특별한 뭐 정말 또 자금을 더 확보하고 너무 많이 올랐을 때에 정리하는 거 빼고는 계속 장기 투자예요. 오랫동안 가져가요. 빼질 않아요. 완전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투자 철학을 좀 기억하시면서 긴 안목으로 이럴 때를 지나가셔야 돼요. 이런 것도 비를 맞아봐야 다음에 비가 올 때 버텨요. 근데 이거 못 버티면요, 또 여러분들 평생 주식 투자로 돈 못 법니다. 주식 투자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예 그럴 거면요.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는 것도 지나가 보고 막 폭등하는 것도 경험하고 하고 다 지나가 봐야 돼요. 그래야 오히려 태어나고 여유가 더 생겨요. 오히려 이럴 때 줍줍하기 정말 좋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요. 막 주가가 떨어지니까 또 정말 쓸어 담기 좋을 때가 오는구나. 그때는 또 뭐 이런 적금에 돈 넣은 거 뽑아가지고 싹 쓸어 담아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다 그럴 때가 오기 때문에 여유 있게 운동하면서 여유 있게 지켜볼 수 있는 건데, 정말 또 못 버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찌됐건 바이 앤 홀드 잘 하시고요. 멘탈 관리 잘 하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존 교수였습니다.